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8월 22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인 만큼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다음 주 장을 위해서 시황 섹터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뭐 일단 저희가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뭐 한 대 맞고, 반도체 뭐 D램 그쪽 하락하면서 또 한 대 맞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 최근 하락은 FOMC에서 나온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한몫 이렇게 불을 지피면서, 불난 곳에 기름을 부어 버리면서 깊은 하락을 또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시아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미장보다는. 그래갖고 이제 금요일날 한국장 장마감할 때 상승 종목이 뭐 한 겨우 힘겹게 한 200 종목 넘으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째 이제 보면은 이제 장 초반에 뭐라고 해야 되지? 장 초반에 잠깐 반짝 반등을 하고 다시 그 저점을 이렇게 지켜주는 듯 하면서 다시 이렇게 깨버리는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더해져서 신용 계좌에서도 이제 투매가 나오고 반대매매 나오면서 웬만한 이제 종목들의 호가창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서로가 호가창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투매가 반복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늘 그렇듯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월요일 또는 이제 화요일 요쯤을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그런 시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만약 월요일 날 메모장으로 보면은, 만약 월요일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은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또 투매가 한번 쏟아져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지수가 돌아 나가는지, 개파락 하면은 투매 한번 더 쏟아지고 지수 돌아 나가는지 체크. 여기서 지수가 돌아 나가면은 여기가 이제 진짜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만약 개파락을 하지 않는다면, 백하락을 하지 않고 보합 즈음으로 이제 만약 시작을 하면은 한 번 더 계단식 하락 나올 가능성 크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질려버린 투매가 한 번 나올 테고, 그 이후에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바로 투매 후 반등 또는 계단식으로 질려버리게 한 다음에 반등을 오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이제 시나리오는 요쯤에서는 한번 튀어 오를 만하다. 구분응선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확신하는 뉘앙스라서 위험하지만 제가 보는 뷰가 이렇다. 지금 21년 5월 즈음까지 지수가 돌아왔거든요. 요 자리까지. 그러니까 만약 개파락이든 계단식 하락이든 마지노선은 코스피 3000, 코스닥은 950, 요 라인을 이제 전쟁 한 번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파랐던 하락만큼, 그러니까 깊었던 급한 하락만큼 또 이런 구간을 보면은, 이런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깊고 빠른 하락은 또 다시 이런 급한 상승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지수만큼까지 돌아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인 게, 첫째로는 아직은 환율이 완전 안정화되지 않았다. 지금 1180원 돌파 후에 다시 내려와서 마감을 했지만 아직은 위험 구간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아직 체크해야 할 어떤 경제 지표 지수들 요런 게 아직 완전한 안전한 방향성을 잡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조금 웃긴 건 최근에 계속 시장을 괴롭혔던 이유 중에 하나인 테이퍼링이 있었죠. 근데 이 비둘기도 아닌 매파 카플란이 테이퍼링 늦출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델타 변이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습니다. 아니 델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매파에서 갑자기 이런 뉘앙스를 뭐 이제 한 발 물러선 그런 느낌이긴 한데,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미장 상승이 나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테이퍼링을 늦춘다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인플레이션이든 테이퍼링, 금리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모른 채 하고 영영 모른 채 하고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얼른 매를 맞는 게 낫지, 또 뒤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장이 조금 돌아와요. 장이 돌아와. 장이 돌아왔을 때 악재는 악재는 해결되지가 않았죠. 전혀 아무것도. 그럼 이게 그 지금 밀어버린 그런 재료들로, 악재 재료들로 또다시 밀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그 예견된 악재이니만큼 한 번은 마주칠 테니 차라리 그게 빨리 맞는 매가 낫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1인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은 조금 다르게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리스크는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간략하게 짚어본다는 시황이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한 번 개파락으로 빠졌다가 튀어오르든 보합으로 시작해서 지지불이 끌다가 또 한 번 밀어내면서 투매를 이끌어내고 다시 튀어오르든, 요런 시나리오, 어쨌든 하루 이틀 상간으로 강한 반등 타이밍을 보고 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물리면서 물량을 늘려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확실한 바닥이 나오는 시그널을 본 후에 발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릎 쪽을 노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개인의 결단, 개인의 성향이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시황은 짚어봤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뉴스들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매파 이야기는 지금 위에서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면은, 자, 현대모비스 1.3조 투자해서 인천 울산에 연료전지 공장 세운다. 물론 작게 보면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들만 떠올릴 수도 있고, 크게 보면은 이제 수소 섹터 전체를 볼 수도 있겠죠. 9월에 대기업들 총수들 모여가지고 수소 관련한 어떤 출범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로 뭐랄까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서 뭐 지금 수소 종목들이 많지만 거기서 그나마 조금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은 종목들을 보려면, 옛날엔 이런 종목들도 좋았었는데, 어쨌든 인지컨트롤스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도 만들고 뭐 모듈, 수소차 멀티밸브 요런 재료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얘가 잘 튀어 올랐지만 지금 자리는 그래도 최소 요 자리나 5일선 위로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제 금요일날 잠깐 튀어 올랐던 동아화성 심각하게 빠졌죠, 이 종가까지. 그래서 만약 얘가 요 자리를 지금 이 120선을 안 깨면 야금야금 돌아 나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 피스톤이 추세가 좋죠. 추세가 얘가 그때 뭐 현대 기아의 납품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차 초소 연료 이거 뭐야? 친환경 전환의 전지 공급. 요 자리가 중요했지만 어쨌든 요거 눌림목 있을 때마다 보면은 좋을 만한 종목.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도 사실은 소소 섹터가 움직이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먼저 치고 나는 종목인데 뭐장 무너지면서 얘도 결국엔 힘을 쓰지 못했죠. 똑같이 빠졌죠. 그냥 지수 모양이랑. 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면 동아화성이랑 동양 피스톤이고 섹터 전체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뭐 S퓨얼셀이나 두산 퓨얼셀 같은 거 5일선 위로 올라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요일날 튀어줬는데 오랜만에 지금 한 반년? 반년 만에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아래에서 들어왔죠. 근데 이게 뭐 수소 섹터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했었죠. 멤브레인 필터, 뭐 투석, 4대강, 뭐 여러 그게 있는데 재료가 이게 MB 필터로 갔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던 반도체 필터를 국산화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얘가 지금 수소로 안 움직인 지는 조금 오래됐지만 어쨌든 또 이 상황에서 수소 재료 터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눌림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소 섹터에서는 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고 다음 뉴스가 이제 구리 금값 반도체 기판 가격 상승 불가피 키워드가 두 개죠. 구리랑 반도체 기판. 구리 관련주는 차트가 사실 영 아닙니다 지금. 구리는 산업의 어떤 그 상황이랑 같이 가는 애라서 뭐 이구산업 대창 이구 그 풍산 뭐 다 꺾였는데 근데 대창은 왜 이렇게 외인이 갑자기 담지 아래에서 어쨌든 얘네들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리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종목이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이 좋아지면 무조건 주목을 받는다. 반도체 기판에도 쓰이고 음 그거 뭐지? 2차 전지에서도 사용되고 뭐 최근에는 구리 탄광 뭐 그 사람들의 파업 이슈도 있었고 얘가 어디로 돌리는지를 본다면 아직은 아직은 어떤 이렇다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렇다 할 아싸리 그동안 더 빠졌으면 몰라도 지금은 애매한 것 같고 얘가 만약 빌빌거리면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기판 하면은 뭐 PCB, DDR5 뭐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떠올릴 수 있죠 종목들을. 최근에 종목 추세 좋았던 종목들 뭐 보면은 뭐 심텍, JT 그리고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다 좋았으니까 이 종목들에서 지금 다 좋은 것 같아요. JT랑 대덕전자는 실적도 잘 나왔고 심텍도 실적이 잘 나왔나? 뭐 잘 나왔네. 작년이랑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작년은 900억, 올해는 1200억이 예상되네요. 이미 고가권이고 요 자리를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박스를 그려가고 있는데 요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얘는 또 슈팅이 나오겠죠. 또 반도체에서는 추세가 좋은 요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소식들에서는 이제 뭐 중국 다자녀 허용 전인대 상무위 통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뒤 한국 인구는 3분의 1로 쪼그라들고 절반은 노인일 것이다.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한국만의. 그러면은 일단 저출산, 다자녀, 인구 문제를 보면은 저출산 관련주 딱 뭐 몇 개 없죠. 뭐 캐리소프트라든가 아가방, 제로투 사실 다 별로 차트상으로 자리상으로는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소 얘네가 추세를 돌렸다 라고 보려면
장기평 위로는 올라와 줘야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장이 급격하게 꺾인 만큼 단 한 번의 어떤 이런 반등, 슈팅은 나올 수 있으나 이런 깊은 하락에 완전한 추세를 돌리는 건 캐리소프트도 120선 위로 올라오는 게 좋고, 아가방도 그렇고, 제로투도 지금 여기 장기평으로는 최소 240선은 올라와야, 일단 제로투가 실적이 좋지만 어쨌든 장기평 위에서는 비벼줘야 다시 추세를 돌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는 또 정책 관련주니까 길게 보는 사람들은 절대 후달리거나 걱정이 될 만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아까 기판 뉴스도 있었지만 여기서 키워드는 파운드리죠. 이제 2분기에 3전이, 내용을 보면은 2분기에 3전이 어디 있더라? 여기 3전이 인텔을 꺾고 반도체 매출 1위 탈환, 이런 이야기인데, 우선 짚어볼 거는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욕심을 내고 있죠. 그래갖고 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하려고 했으나 뭐 본인들은 인수 합병보다는 본인들이 상장하는 걸 선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합병이 무산됐고, 그럼 인텔이 뭐 걔네들 인수 실패했다고 포기하진 않겠죠. 다른 기업들을 물색할 테고, 그러면은 TSMC든 인텔이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삼전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재용 리스크가 있다고는 해도 일단은 밖으로 나왔으니까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늦든 빠르든 한 번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거는 뭐 AD 칩스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 AD 칩스, 뭐 텔레 칩스도 많이 내려왔고, 텔레 칩스도 뭐 완전 닿겠죠. 하지만 재료는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다. 텔레 칩스, AD 칩스, 뭐 최근에 제가 보는 거는 이 샘시네스 등등등 종목이 있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많이 꺾였다. 얘네들도 꺾였지만 다른 애들은 더 꺾였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꺾이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 반등을 보여주는지, 어디서 보여주고 이 저점을 깨지 않는지, 뭐 이렇게 보면은 이재용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한 번의 슈팅은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섹터입니다, 파운드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잊을만 하면 시장에 등장하는 키워드 UAM, 현대차그룹 UAM 사업 본격 비상. 오, 새로울 게 없죠. 새로울 게 뭐 네온테크나 베셀 이런 거 위주로 보면 되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땐 뭐 전혀 얘들도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다. 그때는 네온테크보다는 베셀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뭐 둘이 비슷비슷합니다. 둘이 빠질 만큼 빠진 자리라서. 근데 이제 지금 해당 섹터 자리는 영 아니기 때문에 당장 보기보다는 그냥 한쪽에 정리해 놓고, 아까 그 저출산 애들처럼 반등을 보여주면서 5일선 위를 지켜주는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뉴스는 태경케미컬 뉴스가 여름 다 지났는데 한번 나왔어요. 반등을 한번 시키면서 설거지를 하고 싶은 건지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드라이아이스, 뭐 쿠팡이든 마켓컬리든 오아시스든 드라이아이스 쓰는 곳은 본인들 고객이고 뭐 실적 잘 나온다, 항상 얘기했던 거죠. 그 작년에도 재작년보다 되게 좋았는데 올해는 훨씬 좋다, 그러한 이유로 계속 봤는데, 이 종목이 만약 금요일이 여기서 끝났으면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강한 반등 때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올라도 이 120선 저항, 최근에 이 물린 이만큼의 그 매물대를 쉽게 뚫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얘가 어쨌든 빌빌거리면서 또 여기를 자리를 잡으면 아까 약간 아가방이랑 비슷하게 쳐다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120선을 올라오면 한 번의 슈팅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좀 너무 많이 내리꽂긴 해가지고 급격한 어떤 반등은 모르겠습니다.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자, 뉴스 제가 지금 이 시각에 보이는 뉴스들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관심 섹터랑 종목들 간략하게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날 갭 하락 후에 반등하거나 아니면 계단식 하락 후에 한 번 더 투매를 이끌어낸 후에 튀어오르거나 어쨌든 하루 이틀 차이로 반등이 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지금 모든 많은 종목들을 돌려봤을 때 그냥 어디서든 누구든 튀어오를 만한 자리예요 사실. 최근에 이 급격하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섹터를 본다면 뭐랄까, 뭘 잡아도 튀어오르겠지만 지수가 반등할 테니까. 하지만 핵심 주도주를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러지 못했을 때 덜 튀어오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다, 요 정도를 보면은 이제 관심 섹터를 정리해 본다면 우선 PCB, DDR5, 삼성이란 엮인 종목들, 제가 위에서 언급했었던 애들, 뭐 대덕전자, 또 뭐 있었죠, 뭐 심텍, JT, 뭐 샘CNS, 뭐 이런 종목들 중에 뭐 하나라도 좀 천천히 잡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한 번은 튀어줄 것 같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아마 제가 여기서부터 이게 이 캔들을 보여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라인은 잡아볼 만하다 했는데, 뭐 60선까지 또 조금 금방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정권에 있다. 이렇게 물리는 거를 작정하고 손절 라인을 조금 러프하게 잡고 한번 튀어주는 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는 있지만 반도체 이런 쪽 애들보다 튀어오를 확률이 저는 이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보면은 중국이 힘이 조금 요즘 빠지는 느낌이죠. 미국이 하도 견제를 하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계속 중국에만 의지할 수 있을까? 미국이랑도 어떤 다리를 놓거나 숨통을 좀 트이고 싶으니까 너무 강력하게 나가진 않겠죠? 한 번쯤은 좀 자기들도 수면 밖으로 나오려고 할 거다. 세상 밖으로. 그러려면 이 또 대북 지원 이슈가 없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조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이 있지만 원전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서전기전, 뭐 우리예술, 한전산업은 어떻게 됐지? 다 괜찮아요. 얘네들이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원전도 한번 정치인들이 또 언급을 하면서 시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스윙 섹터로 보는 건 아까 수소 연료전지 뉴스 보여드리면서 정리했었던, 한번 리스트업 했었던 종목들, 그 중에서 하나를 잡으면 조금 긴 스윙, 중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스윙 한 2주 정도 짜리로 괜찮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요 종목이에요. 우진 BNG. 우진 BNG가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들어왔죠. 5천만이. 5천만의 거래량. 지금 이게 5천만이 6천만이구나. 6천만이면 지금 뭐 이만큼을 봤을 때도 계속 땡겨볼까? 여기까지밖에 안 땡겨지나? 2008년까지 봐도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네, 항상 뭐 구충제, 뭐 그 돼지열병, 뭐 이런 애들 쪽에서 항상 움직이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여기 8월 12일 고가권 역대급 거래량에서는 다른 이슈였죠.
뭐였냐면은 렉틴이에요. 렉틴. 뭐냐, 내용을 보면 여기 뭐 자세한 건 여기를 보면 되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어떤 그 스파이크 단백질, 그게 몸에서 확진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 단백질인데, 그 의약 물질인 렉틴에 의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한번 걸러지게 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렉틴 추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우진 BNG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한번 시세가 나왔었지만 갭 뜨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았죠. 지금 자리를 보면은 2,500원 노조기를 봤을 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료만 놓고 보면은 꽤나 흥미로운 그런 재료여서, 왜냐면 이제 백신 같은 거는 사실 뭐랄까 너무 많이 울거 먹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새로운 게 저는 이제 조금 좋다고 봅니다. 뭐 치료제가 됐든 이런 렉틴 추출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용지물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리를 만약 깨지 않으면 강하게 떨어진 만큼 그만큼 또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종목, 제 개별 관심 종목까지 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장을 위해서 시황 섹터 종목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다음 주 거래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도 성투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